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3분입니다. 참 졸린데요. 그래도 방송은 주어진 방송은 착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51화인가요?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는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를 하면 찾아먹는 용적률도 많을 거고, 그리고 더 지어질 세대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분명 투자성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빌라, 우리 아파트 다음에 빌라잖아요? 이 다세대 빌라는 대지 지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투자하기에 좀 알맞을까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빌라는 서민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이죠. 그리고 인생의 풍파가 많은 신분들이 사는 곳처럼 빌라 자체에서도 많은 풍파를 거치게 됩니다. 90년대 초반에부터 시작해서 폭증한 공급, 그리고 2000년도에 엄청난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인천이나 아니면은 지방권에서는 이게 수도권 외곽에서는 경매계가 1개에서 거의 30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경매로 쏟아지게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다세대 주택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도 초에 이거 빌라 사면 망한다 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생겼었죠. 그때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보면 물론 수도권 지역이지만 경매가 1개에서 경매 1개, 2개 있잖아요. 1개에서 3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빌라 때문에요. 그리고 풍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참 재밌어요, 이것도. 그거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초반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폭락했다가 또 2006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2008년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참 재밌네요. 근데 2012년, 2013년도부터 갑자기 전세난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투자 제야가 아니라 실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부터 그 중심으로 했지만요. 참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건축법상의 주택을 보면 다세대 주택을 통상 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분류면서 대칭되는 것이 바로 연립주택입니다. 제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지 지분이 많은 빌라는 바로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연립주택은 좀 다른 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촌의 연립주택들은 진짜 연립주택들입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택지의 특성상 연립주택 용지로 해가지고 세종 그랑시아 같은데 그런 데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죠. 하지만 거긴 관리도 잘 되고 좋아요. 좋은 거를 물론 그런 연립주택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빌라는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분류는 하지만요, 660제곱미터, 즉 200평을 초과하는
그 4계층 이하의 건물을 연립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빌라입니다. 즉 대지지분 많은 빌라는 당연하죠. 200평 이상으로만 초과하는 걸로만 지으면서도 똑같이 빌라와 같은 세대수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토지에 빌라랑 같은 세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땅에 적은 세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목동 얘기할 때 대지 지분 얘기했죠. 그 세대수당 나눠 갖는 토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 많은 빌라는 연립주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이론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야죠. 그러면 빌라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가장 토지 지분이 적겠습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토지 지분이 낮습니다. 적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행을 할 때 지금 인천 지역 한번 가보세요. 인천 지역 엄청나게 지금 나홀로 아파트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시가 쓸데없이 상업지역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많은데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그 도시가 슬럼화가 되니까 거기가 상가시설이 들어가지가 않고 이런 그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 평당가가 낮은 거예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같은 토지에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용적률 차이 때문에 상업지역의 세대수를 훨씬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빌라를 하나 시공을 해서 남기는 돈을 한 3억을 봐요. 시행은 정말 돈이 많이 남깁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부동산 디벨로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홀로 아파트 잘 만들면 40억도 땡길 수 있습니다. 제가 태생이 천박한 부동산 중개업자라 단어들이 좀 그래요. 네, 40억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억에서 40억. 물론 리스크는 크죠. 시행은 무조건 리스크가 커요. 자, 그런 이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200평 이상으로 초과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빌라처럼 세대수는 동일하게. 그러면 누가 빌라 만들지 연립주택을 만들겠어요? 안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있는 연립주택들은 물론 부촌에 있는 연립주택은 달라요. 네, 일반 택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다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심에 있는 연립주택들은 다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 빌라들이 가격들이 올랐거든요. 올랐던 이유가 바로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차이점이 그러면 빌라 대지 지분의 평당가 가격들이 매겨졌어요. 근데 일반 연립주택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200평 초과해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같은 세대에. 지금은 만들지 않습니다. 빌라를 만듭니다. 당연히 빌라를 더 만들죠. 세대수 하나를 더 만들죠. 지금 시행하는 사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더 이상 없는데 연립주택은 토지 지분들이 많으니까 재개발 시절에서는 2006년도에서는 가격이 되게 높았어요. 일반 단독주택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토지 지분 가격을 단독주택과 빌라의 중간 가격으로 매겨가지고, 일반적인 진짜 한 81년식이, 옛날에 75년식이 한 3, 4천 했던 것들이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대지 지분의 가격이 매겨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거품이 깨지니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연립주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재개발이 거칠 때,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연립주택들, 제가 90년도가 아니라, 그것도 80년도
또 아닌 70년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름 보일러도 많아요. 그리고 우풍도 심한 데도 많고 관리가 안 돼요. 임대가는 되게 적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관리해줘야 될 건 많고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연립주택은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아직도 용산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요지에 있는 연립주택들 낙찰가액 한번 보면은 가격 진짜 아이고 내가 한숨이 다 쉬어질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연립주택의 그 대지 지분 많은 빌라는 투자 대상으로 괜찮을까? 나의 대답, 신 소장의 대답은 NO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